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대선 승리, 정권 교체가 아니겠습니까? (3월 9일)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고 우리 국민 살리고 대한민국 살립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지들을 뵈니 정말 마음이 든든합니다. 동지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동지 여러분의 땀과 노력으로 우리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새해 저는 국민께 책임 있는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약속드립니다. 저 윤석열,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직 국민만 보고 일하는 국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중심제의 이 나라를 국민 중심제로 운영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바뀌겠습니다. 책임 있는 변화, 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를 믿고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자랑스러운 우리 원내외 당협위원장님들,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5년간 온갖 고초를 겪으시면서도 이 당을 굳건히 지켜오셨습니다. 여당의 횡포와 불의에 맞서 용기 있게 싸워오셨습니다.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오신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이 자리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용기, 그 힘이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대선 승리, 정권 교체, 우리가 쟁취할 수 있습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함께 갑시다, 여러분. 국민께서 만들어주신 기회, 그리고 국민의 준엄한 명령 잊지 말고 한번 악착같이 해봅시다. 저와 한 몸이 되어 정권 교체 기필코 해냅시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에 실망하신 국민께서 아직 마음을 정하고 계시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를 비롯한 우리가 더 많이 변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층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고 국민의 삶을 더 살뜰히 챙기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랑스러운 우리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당협위원장 여러분, 철진한 이념에 얽매여 시장을 무시하고 진영 논리로 국민을 편가른 민주당 정권, 그리고 매번 말을 바꾸면서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 후보를 우리 국민께서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나라,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
어려운 이웃과 약자를 충분히 배려하는 따뜻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십시다. 지난 5년간 무너진 공정 그리고 상식을 이 땅에 회복시키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잘 살고 부모 찬스 없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기업에 더 많은 자유를 주고 일회용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넘쳐나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획일적으로 퍼주는 복지가 아니라 소외된 이웃에게는 더욱 두텁게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복지로 확 바꾸겠습니다.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방역을 폐기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겠습니다. 편가르기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각종 규제 풀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나라 만들려고 저희가 싸우고 정권 교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의힘 동지 여러분, 정치의 본령인 국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책임, 무너진 상식을 바로 세울 책임, 또 정치를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야 할 책임,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더 좋은 나라를 물려준 책임이 저와 우리 국민의힘 동지들에게 있다는 사실 명심합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한 분 한 분이 윤석열이고 한 분 한 분이 대통령 후보라는 마음으로 지역 곳곳을 국민들의 삶의 현장을 누벼 주십시오.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이 정치적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와 희망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국민께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국의 각 지역을 방문할 때 여러 공약들을 제시했었습니다. 지역민에게는 수건 사업이지만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해묵은 과제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이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고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은 정직한 사람이다.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전국 곳곳에 계신 국민들께 꼭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우리 국민의 힘에 호남, 영남, 충청, 강원, 제주 국민이 따로 있겠습니까? 결코 지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꼭 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의원, 당협위원장님 여러분, 오늘 3월 9일 어떤 날입니까? 대선 승리, 정권 교체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날입니다. 저 윤석열, 거짓과 위선,
불공정과 반칙, 부정부패와 비리가 이 나라 어느 곳에라도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지켜온 공정과 상식의 가치가 굳건히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3월 9일 대선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여 정권교체 이루고 대한민국을 살립시다. 이념을 넘어 상식으로, 반칙을 넘어 원칙으로, 독선을 넘어 혁신으로 갑시다, 여러분. 3월 9일을 국민 승리의 날로 만듭시다.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우리의 미래 주인공인 청년의 응원 메시지와 조천 대학생 청년 당원인 허지은 동지의 청년으로 본 우리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찬조 연설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뛰어왔던 순간 기억하세요?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며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일어서기를 꿈꾸었던 지난 시간, 이제 우리가 함께 바꿀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하나 되어 대한민국을 바꿉시다. 대한민국을 살립시다.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은 경기도가 이겨야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젊은 경기도가 이겨야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정권 교체를 향해서 국민의힘 화이팅! 경기도당 화이팅! 성렬이 형 화이팅! 우와!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부천에 살고 있는 청년 대학생 허지은입니다. 여러분들은 안녕들 하신가요? 네.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한 저는 절망적인 현실에 좌절합니다.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한없이 외치지만 힘에 붙입니다. 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청년을 한없이 외치지만 힘에 붙입니다. 청년의 삶은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내로남불 아웃, 불공정 아웃, 갑질 아웃, 편법 아웃, 청년들에게 절망을 주는 정치 아웃, 이것이 청년들의 외침입니다. 며칠 전 TV 뉴스를 보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하긴 뉴스를 많이 봐서 그런지 놀랄 일도 많지만요. 다름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님의 부인인 김혜경님이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사먹고 공무원을 개인 비서처럼 부렸다는 그런 보도를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국민의 세금으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기 뱃속을 채우는지, 어떻게 국민의 세금으로 공급이 나가는 공무원에게 개인 비서처럼 부리는 그런 갑질을 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님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당시에 공무원은 단 한 푼의 횡령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한테만 해당되었던 것이었나 봅니다. 자신은 선출직이어서 공무원이 아니어서 괜찮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지금 부천 청년들은 이런 이재명 후보님의 야누스적 형태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 전국의 수많은 청년 그리고 대학생들이 분노합니다. 갈등만 유발시키는 민주당 정부에 분노합니다. 전 청년 대학생이기 전에 전 여성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해하기 힘든 페미 여성 정책을 민주당 정부에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젠더 갈등이 나날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적이 되어서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갈등의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서로 돕고 협력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는 여가부를 통해서 여자인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정책으로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다수의 여성이 아닌 소수의 의견을
다수의 생각으로 포장해서 그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이런 정책은 정말 없어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로남불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단 한 번도 미안해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어렵게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인이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활용해서 그것도 불법을 저지르며 좋은 대학에 지금 진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왜 전 엄마 아빠 찬스가 없는지, 삼촌 찬스가 없는지 절망은 원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고도 있습니다. 지금도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을 하지 못해 감정을 이루지 못하는 청년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불공정한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투표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의 저 뻔뻔스러움을 감히 어찌 표현할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대표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부천에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그래야 우리 청년들도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야 저희도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민주당은 청년을 자기 권력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저희는 부천 청년들이 편법이 아닌 공정한 경쟁을 바라며 지극히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바랄 뿐입니다. 불가능한 일인가요? 이것이 너무 큰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제는 후보님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3월 9일은 청년들이 청년적폐, 민주당을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찍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청년의 삶이 좋아집니다. 부천 청년이 행복해집니다. 부천의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공인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30년 동안 정치하면서 이번 대선처럼 이러한 선거 정말 처음 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저는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진정한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그건 반드시 끝내야 됩니다. 그 끝내는 게 어떻게 끝내느냐? 우리가 감옥 보내서 끝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유권자가 투표를 정확하게 맡길 사람이 누군지 그 판명 후에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고향이나 학연이나 친우나 이런 개인적인 친분으로 찍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 깨끗하고 우리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그 후보가 누구냐, 거기에 깨끗한 한 표를 던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는 사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번 3월 9일 이 대통령 선거는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대한민국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후보는 절대로 대선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친구 최한식 소사 당협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전과 사법, 그것도 아주 나쁜 전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검사 사칭하고 그리고 음주운전하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이러한 아주 치열하고 나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쁜 범죄랍니다. 민주당에서. 이것은 국민들을 정말 무시하고 이거는 국민을 정말 누구 말대로
북한의 세계는 못 삶은 그런 뭐 같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3월 9일 선거에서는 반드시 윤석열에게 투표를 해서 그 소중한 한 표가 대통령을 만드는 그러한 선거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들 다 적으셨죠?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건축을 했습니다. 60평짜리 집 한 채를 짓더라도 시장에 도장이 찍혀야 준공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장동 사건, 아까 많이 말씀을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큰 사업을 하는데 자기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런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요즘에 불거지고 있는 그 두산의 그 특혜 의혹 아시죠? 아니, 세상에 70억짜리 땅을 샀는데 그 용도 변경을 시켜줬어요. 그 두산그룹에서는 1200억의 융자를 받았어요. 거기에서 이익금이 1조가 나왔어요. 자긴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긴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 신복이 3명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행정적으로 상하관계다, 자기 잘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참 정치가 국민을 바보로 하는지, 정치가 국민을 사기꾼으로 만드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3월 9일에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격은 상당히 떨어져서 외국에 나가서 나 대한민국 사람이요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이고 저기 대통령이 뭐 전과자고 뭐 시장 도지사 하면서 엄청난 비자금을 마련한 그런 나라래, 이런 치졸한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는 3월 9일날 반드시 우리가 윤석열을 뽑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쭉 얘기가 있는데 많이 말씀들 하셨으니까 저희가 안겠습니다. 한 가지만 요걸 더 말씀을 드리자면, FC 그 후원금을 155억을 거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20%가 보너스를 준 거예요. 걷어가지고. 근데 후원금을 누가 150억, 막 10억, 5억, 1억씩 주겠습니까? 장사꾼은요, 장사꾼은 이익이 아니면 절대로 투자를 안 씁니다. 자, 보십시오. 155억 걷기 위해서 시에서 5억짜리 인가 승인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50억이 돼야 5억을 주는 거예요. 그럼 법은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게 법 아닙니까? 그죠? 공정해야 그 법이 효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몰지각한 이런 후원금 모집을 해서 국민을 기망하는, 그게 바로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대통령 뽑겠습니까? 안 되겠죠? 누굴 뽑아야 돼요? 반드시 윤석열을 뽑아야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요즘에 진짜 우라통 터져서 못 살겠어. 진짜. 제가 37살 때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했어요. 저는 카드가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한테 아예 줘버렸어요. 우리 의원들의 활동에 써라. 나는 어떻게 쓴지도 몰라요. 전문위원이 다 썼어요. 왜 그걸 부인이 저 공적인 카드를 가지고 자기 소고기 사 먹고 햄버거 사 먹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41살 때 경기도에 부의장을 했어요. 그 카드 나왔어요. 경기도에 부의장을 하면 그랜저, 기사, 5급, 7급, 여비사 5명이 따라다녀요. 우리 집사람 여기 있지만, 부천에 사시는 분들이 있지만, 기사가 있고 차가 있는데 우리 부천에 공적인 일을 한 번도 안 왔어요. 아예 카드는데 비서만 져버렸어요. 왜 공인되는 사람들이
국민의 분노를 사게 만들어요? 난 그래서 어저께 김혜경 씨가 카드 썼다는 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경기도민을 위해서 쓰라는 그 카드를 부인이 그것도 사적으로 그 좀스럽게 도지사 부인이나 돼가지고 햄버거 말이야 몇만 원일지 소고기 뭐 돈 10만 원치 사가지고 그걸로 끊고 말이야 그거 깡하고 말이야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이재명, 김혜경 이런 커플을 우리가 대통령 영분으로 모셔야 되겠어요? 절대 안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결의로 끝날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으로 통해서 정말 깨끗한 후보, 삐뚤어진 대한민국을 반드시 잡을 수 있는 후보는 윤석열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3월 9일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제가 할 얘기는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이 사실 너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당협위원장이 4분 그리고 시의원이 8분입니다. 우리가 앞에 서서 우리가 정말 촛불과 같은 그런 몸을 태워서 3월 9일 우리 82만 시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일당백을 해줄 것을 행복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입니다. 이렇게 AI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경기도 부천시정 필승결의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뜻깊은 자리 마련을 위해 애써주신 경기 부천시정 서영석 당협위원장님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대선 승리와 정권 교체로 대한민국의 희망을 활짝 여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몸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위해 뛴다면 반드시 정권 교체라는 목표 이룰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정부와 여당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보다 불공정, 불평등, 불의로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고 갈등과 반목의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비리와 부패를 부끄럼 없이 자행했고 정책과 위기 대응에서 무능함으로 국민을 불안케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합니다. 꿈과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 모이신 당원 동지들께서 과거를 바로잡고 밝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반드시 대선 승리로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책임 있는 변화를 약속드립니다. 자유와 창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역동적인 나라, 공정한 기회 보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통합의 나라, 어려운 이웃과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경기 부천시정 필승결의 대회를 거듭 축하드리며 경기와 부천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서영석 당협위원장님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3월 9일 대선에서 정권 교체 이루고 대한민국을 살립시다. 이념을 넘어 상식으로, 반칙을 넘어 원칙으로, 독선을 넘어 혁신으로 갑시다. 3월 9일을 국민 승리의 날로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국민의힘 부천시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주호영 전 원내대표입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필성 결의 대회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경기도 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아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서영석 부천시 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당원 동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과 무능, 민주주의 파괴는 제3 언급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비리의 결정판 대장동을 설계한 이재명 후보, 갑질과 공금 횡령으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김혜경 씨, 이런 사람들이 국가 지도자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오는 3월 9일 반드시 정권 교체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지상 명령입니다. 선거는 후보처럼 하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필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윤석열이 됩시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버리고 모두가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서 오는 3월 9일 대한민국 만세를 힘차게 부를 수 있도록 합시다. 국민의힘 화이팅!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한국의 정치를 이재명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와 같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입니다. 20년 이상 정치를 하면서 느끼는 건 우리 우파와는 다르게 저분들은 반성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네, 무슨 법인 카드를 갖고 뭘 사고 저도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우리 당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성 철저하게 합니까? 그 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는지 또 그죠? 이거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겁니다.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이거 다 불법이 있으면 불법은 철저하게 바뀌어서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사회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도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또 저희들이 그동안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3월 9일 날 선거에서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우리 우파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조금 저부터도 좀 부족한 게 우리는 얘기를 잘 안 하세요. 바깥에 나가서. 저쪽 분들은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열심히 막 얘기를 합니다. 남이 듣건 말건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에 근거한 얘기들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아마 3월 9일날 선거 끝나고 나면 이 부천에서도 얼마나 표를 받았는지 제가 살고 있는 시흥에서도 얼마나 표를 받았는지 다 나옵니다. 그게. 곧 이어서 또 6월달에 6월 1일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몰아서 그대로 쭉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일날 투표도 많이 해주시고 뭐 사전 투표하실 분들은 하시는데 하여튼 투표에 꼭 참여해 주셔서 현 정부가 뭐를 잘못했는지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치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닥칩니다. 적극적인 투표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충직 국회의원의 숫자가 있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 말씀처럼 멀리서 왔습니다. 저는 포천 가평 포천의 국회의원 최춘식입니다. 인사 다시 한번 올립니다. 좀 전에 우리 청년 대표 나와가지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내 자식들한테 얘기했던 게 어떤 겁니까? 공부 잘해야 좋은 학교 간다. 그리고 공부 잘해야 훌륭한 사람 되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돈 막 쓰지 말고 저축해가지고 모아야 내가 부를 축적하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정부가 들어가지고 뭐가 나타났습니까? 조국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공부 잘하지 못해도 내가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학교만 다녀도 어머니 아버지가 표창장 다 챙겨주고 자격증 다 챙겨줘가지고 내보내면 의전원도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다. 이런 편법을 가르친 게 이 정부거든요. 맞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도시개발사업 구조 바꿔가지고 대장동 같은 이런 험악한 세대 버려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사람들한테만 부를 다 나눠주는 그와 같은 작태를 벌인 게 바로 이 정부입니다. 그래서 1조 5천억에 달하는 그 막대한 자금들을 다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한테 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오리발 닭발 다 내밀고 있죠. 아니라고. 이러한 정부, 이러한 사람들이 판치는 이 정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이 정부의 그 정책 자체를 다 무력화시키고 우리가 바꿔와가지고 이제 정말 정치 잘하는 그런 세상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한테 그걸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 이번에 3월 9일 날 필히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정권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것도 이 부천에서부터 시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필두에 누가 서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서영석 위원장이 서시고 그 뒤에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반드시 3월 9일 날 여러분들 바꿔주실 거죠? 네! 옛날에 잘못된 것은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놔야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 모이신 거고 이것을 결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그 뜻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 또한 여기에 의기를 투합하고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부터 결기 다지시고 3월 9일 날 반드시 정권 교체 이룹시다. 김영한 고양시경 강역연장회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맞았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남FC 뇌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연휴를 끝나고 나면 경차가 벌어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 전에 TV 토론을 봤습니다. 눈 있는 사람, 귀 있는 사람이면 우리 윤석열 후보가 잘했고 여유가 있었고 웃었고 대장동으로 몰아쳤고 그렇게 도망가는 쥐처럼 이재명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TV 토론이 끝나고 나면 지지율의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또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갑질 논란을 도배가 된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경기도에서 지고 윤석열이 당선되는 일은 없다. 경기도에서 이기지 못하면 전국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하는 제 말씀에 동감하시고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정권을 교체하는 일이 나라를 지도하는 일이고 이번은 선거가 아니라 혁명이다. 시민혁명이다. 전투다.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저는 오늘부터 경기도에서 사활을 걸어야겠다. 경기도에 배수의 질을 쳐야겠다. 경기도에서 이기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 시대는 없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경기도 선거에 임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경기도를 사수해야 되고 경기도를 사수하려면 경기도의 일산, 고양, 또 부천, 안산, 수원, 용인, 분당 이것을 지켜야 한다. 여기를 지키지 못하고 여기서 우리가 밀리게 되면 이번 선거는 없다. 그래서 이 부천에서 싹쓸이로 민주당이 가져간 이런 지역에서 우리는
이것을 사수해야 되고 사수할 사령관이 여기 서영석 위원장을 포함한 여러분들이다. 이번에는 절대로 밀려서는 안 된다. 이곳에서 치면 안 된다. 부천시장에서 치면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치면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윤석열 대회에 승리합니다. 좋은 후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확실히 승리합니다. 승리의 3월 9일 시민혁명의 그날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신있게 그렇게 싸워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표 윤석열 경기도 부원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정무 축보를 맡고 있고요. 또 이재명 위원장도 맡고 있고 코로나 특위 순방본부장 맡고 있고 돈도 걷는 후원회를 합니다. 우리 당원들의 힘으로 윤석열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절박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서영석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부천이 이뤄내야 됩니다. 2006년 이후로 16년 동안 부천의 정권을 뺏겼습니다. 100만 도시를 바라보는 부천이 88만을 기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80만이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누가 이 부천을 이끌었습니까? 민주당입니다. 4명의 국회의원, 시장, 8명의 도의원, 수많은 사람들이 부천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겁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 지면 6월 1일 날 지방선거는 또 울산입니다. 더 처참할 겁니다. 부천의 미래가 없을 겁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이제 경기도가 바뀝니다. 경기도가 하나로 뭉치기 시작한 겁니다. 부천이 변하게 된 겁니다. 최초로 이기지 못했던 구리시 도의원을 20년 만에 뺏어오고 파주시 시의원을 뺏어오는 쾌거를 여기 계신 서영석 위원장님과 부천 강원 동지들께서 이뤄내신 겁니다. 그 결과 지금 저희는 새롭게 변하고 있고 경기도는 80만 당원이라는 전무후무한 당원 수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360만의 경기도에 80만의 경예부대인 당원이 있는 부천시하고 똑같죠. 여기 계신 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께서 변해야 대한민국이 변하고 대한민국이 변해야 국민이 편합니다.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서영석 위원장님과 최현실 위원장님, 이은재 위원장님, 또 부천의 선수 위원장님 누군가가 부천을 이끌어 갑니다. 결국은 누군가와 시민들의 목소리에 시민들의 눈에 많이 띄었느냐 그것은 여기 계신 오늘 부천정의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당원들께서 해주신다면 윤석열 후보와 여사님 부천을 100만 도시 이상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는 저는 확신합니다. 최한식 부천병 당협위원장님을 모셔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빨간 유니폼 입고 나오시네요.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월 10일이 없습니다. 3월 9일까지만 사는 걸로 했습니다. 우리는 3월 9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죽기를 이미 3월 9일 날 죽기를 각오했는데 무언들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3월 9일 마지막 날 동참하실 수 있죠? 3월 9일 날 한윤석 전 부천시의회 의장님을 모셔서 축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장님이 앞으로 큰 일을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번에 우선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부천시 당청 여러분이 합심해서 꼭 승리의 깃발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윤상 세무사협회 의장님을 모셔서 마지막 축하 말씀 듣고 이재명 후보에게 이르노니 더 이상 사람들을 죽게 하지 말고 민족과 결의 앞에 죄짓지 말고 역사 앞에 더러운 이름을 남기지 않으려면 하루속히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선열과 후보 영령의 이름으로 강력히 명령합니다. 이번에는 임명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선, 조한선, 박은순, 최종석, 양우석, 임정희. 자, 우선 박용선, 이 사람을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국민동행본부 홍보특보로 임명함. 2021년 1월 26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 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오정구에서 반드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만들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